정주빈입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중간에 끊어서 지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이렇게 W처럼 생긴 거, 이거 W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겠다, 요거를 오메가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해서 따로 빼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따로 빼놓는데 요거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선 설명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설명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 x 세제곱이 1이면 요거는 이제 방정식 는여로 바꾸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괄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0 되는 값은 몇이 되냐면 요 0 되는 값은 1이 되고요. 자, 요 0 되는 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근해 공식으로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허근이죠. 이때 한 허근을 옆에 이게 살짝 보면은 한 허근을 뭘로 잡겠다 그랬냐면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처음에 당하는 게 그럼 뭐가 오메가냐? 이 두 개인데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개인데 어느 거 오메가라고 잡겠느냐?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뭐가 됐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메가로 잡겠다 이겁니다. 오메가로 잡겠다. 그러면 그 오메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해갑니까? 요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거를 0 만드는 식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오메가는 뭐여든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다? 당연히 0이 되겠다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0 만드는 거는 결국 이 전체를 0을 만드는 겁니다. 왜? 0 곱하기 모시기가 될 거니까 어쨌든 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여기서 나옵니다. 얘도 역시 요 식과 요 식은 어떤 식입니까?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메가 세제곱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1. 이해 갑니까? 요거 이해 지금. 자, 다시. 오메가는 둘 중에 어느 게 특정한 게 오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이 허근은, 그 허근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고? 여기서 나온다. 얘를 0 되게 하는 값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런데 요거는 자, 얘 곱하기 얘는 0인데 요거는 이 식과 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고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다?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 지금 갑니다. 요거 하나는 지금 뭡니까?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자, 보면은 둘의 무슨 부호가 다르냐면 허수부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뭐가 됩니까?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켤레 복소수. 그러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한 허근을 만약에 얘를 오메가로 잡는다 라고 하면 얘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되고요. 다르게
다르게. 아니면은 뭐 얘를 오메가로 잡겠다. 그럼 얘가 오메가의 얘를 오메가로 잡겠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켈레복소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뭘 볼 수 있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다시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다?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다?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와 다른 한 근인 오메가의 켈레복소스를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예분의 n대 부호 바꿔서 두 근의 합은 예분의 n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의 켈레복소수 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은 예분의 n인데 부호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래서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2번이고요. 2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메 젠장 오메 지워 오케이. 아, 이게 또 많이 썼나 보네. 자,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 되냐면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가겠습니다. 나누기 오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얘한테도 얘한테도. 그러면은 오메가 하나 나누면은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이 어떻다? 같다. 여기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얘하고 같다. 그리고 얘하고 같다. 요겁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요 부분 보면은 자, 이것도 역시 나누기 오메가를 얘한테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 분의 1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다? 합치면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의 켈레복소수와 같고, 그리고 그게 오메가 분의 1과 어떻겠다? 같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 1번, 2번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3번도 사실 그때그때 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뭘로 기억하면 되느냐면은, 그냥 근이니까, 대입하면 뭐다? 대입하면, 대입하면 0이다. 그 다음 얘는 뭐다? 근과 계수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근과 계수입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때그때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요 부분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썼나? 그러면 x 플러스 1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를 0으로 만드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허근은 분명히 오메가의 켈레복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우선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 전체를 만족하는 한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예분의 n대 부호 바꿔서 뭐가 되겠다? 두근의 합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면은 뭐가 되겠다? 예분의 n대 부호 안 바꾸겠다. 두근의 곱이니까 1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보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1이니까 맞니? 1이지. 1이니까 여기서 나누기 또 오메가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오메가. 나누기로 오메가 하면은 지금 뭐가 됩니까?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오메가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뭐와 같겠다?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한다. 그 성질이고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면 이걸 갖다가 그냥 인수분해 합니다. 식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자, 요거의 한 근이라고 그랬죠. 요거의 한 근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괄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뭐야? 오메가 하나 혹은 오메가 얘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요거를 0 되게 하는 값이니까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나 오메가 세제곱이 1 되는 거 밖에는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게 바로 오메가 20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의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냐? 1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도 1이고 이렇게도 1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 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87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좀 거슬리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오메가 제곱을 하면은 뭐를? 얘를.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돼서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메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위에서 이미 했지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오메가 켈레복소수 곱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따로 이제 떼서 쓰면은. 그런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오메가 켈레복소수와 오메가의 곱, 즉 두 근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얘는 얘는 뭐가 돼? 두 근의 곱이니까 얘분의 1인데 부호 안 바꾸지.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우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놓고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겠다? 오메가와 오메가의 켈레복소수가 근으로 되는 건 여기서 다 나오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세제곱 이상이 나오면은 오메가 세제곱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립 2차. 왜 또 안 나와? 연립 2차 이거 뭐야?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끊임없이 지금 중학교 아마 2학년 때부터일 것 같은데 2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립방정식은 따로 뭐 이제 추가돼서 배운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제 근데 이제 독특한 게 있으면은 그 독특한 거에 어쨌든 맞출 수 있게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느냐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이제 x1차, y1차 있고 보통 이제 식이 두 개 혹은 x, y, z이 있는 상태에서 문자 세 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부 이제 몇 차, 1차인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1차, 2차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그냥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자를 줄여라. 줄이려면 어떻게 해라? 줄이려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키울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갖다가 밑에 식에 대입합니다.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x가 두 개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x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y도 몇 개 나오겠다. 두 개가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가급적이면 여기 뭐 밑에다 대입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위에 대입하면 조금 편하겠죠. 1차니까 x가 2일 때 y는 몇이겠다? 3이겠다. 또는 x가 3일 때 y는 몇이겠다? 2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도 역시 지금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97번 역시도 지금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거 뭘 할까? 뭐 x는 2y 뭐 마이너스 6 요거를 대입해도 되고요. 뭐 방법은 뭐 요게 이제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보면 압니다. 아 귀찮겠구나. 뭐 귀찮습니다. 이거는 귀찮은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긴 해야 됩니다. 워워워워워워워워 머리 정말 좀 이쁘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쁘게 안 나올 것 같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일단은 좀 노가다 하고요. 자 노가다 나쁜 거 아닙니다. 수학에서 노가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노가다를 해야 그거에 따른 노하우도 생기고 아닌 방법은 피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닌 방법으로도 가봐야 이 방법이 안 되는 거라고 느끼고 실전에서는 그 안 되는 방법을 피해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일단은 노가다 삘 나는 문제는 그냥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이제 언제 시험 보는 그 순간에 그걸 합니다. 왜? 어디서 들은 기억은 있을까? 기억대로 될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이제 완벽하지가 않지. 왜냐면은 이제 보고 들은 것 뿐이니까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문제 복잡합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는 선택이다, 필수다. 인수분해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수분해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인수분해는 필수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식은 일단은 뭐 쓸 일이 있든 없든 인수분해 하는 게 보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얘가 0 되려면은 x와 y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은 y가 2x여야 합니다. 2x. 자 그러면은 y가 x일 때도 있고 y가 2x일 때도 있다 라는 거는 y 대신 뭘 집어넣을 수도 있고 x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y 대신 뭘 집어넣을 수도 있고 2x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지금 진행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몰라 나도.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죠. 왜 x하고 y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면은 지금 101번은 당연히 뭐 문제 될 거 없고 10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 x 괄호 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그러면은 x가 몇일 때가 있고요. x가
0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가 있습니다. x가 2y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x가 0일 때 x가 2y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x가 0이면은 0 플러스 y제곱은 25다. 그러면 0하고 5거나 혹은 0하고 마이너스 5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y 집어넣어서 또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거를 인수분해 할 거고요. 밑에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뭘 인수분해 할까? 위에 거 인수분해 하는. 참고로 요거는 합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거 인수분해 하겠고요. 요거는 밑에 위에 거 인수분해 합니다. 근데 지금 인수분해 하는 거 공통된 게 뭐니까 는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는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는영. 얘는 인수분해 이미 됐고 얘도 이제 는영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H행장. 자,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뭐야 이거? 와,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이 색종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 2cm 잘라내면 색종이의 넓이는 처음 색종이 넓이보다 18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이 작다.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만큼 줄어든다. 처음 색종이를 가로를 여기 뭐 나온 대로 가로를 x로 잡고 세로를 y로 잡는다면은 가로 x로 잡고 세로를 y로 잡는다면은 근데 왜? 잠깐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나?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직사각형. 대각선이 10. 대각선 10. 대각선 10. 대각선 10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했을 때 이렇게가 지금 그 1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피타 들어가야죠. 피타 들어가면은 y제곱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1cm, 2cm씩 잘랐을 때는 처음 넓이는 뭡니까? xy죠. xy. 이렇게 지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도 xy 곱해진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는 xy 곱해진 형태 이미 나왔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정리되겠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식만 세우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활용은 이런 식의 활용은 대부분 식만 세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식을 잘 못 세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해서 앞에 선생님들이나 누가 이제 식을 알려주면 식은 또 잘 풉니다. 왜? 그러니까 식을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식을 세우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이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식을 세우는 게 문제지 식만 주어지면은 어느 문제보다도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식 세우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는 식 세우는 거는 자, 이거 한번 108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각선이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가로를 5m 줄이고 세로를 5m 늘렸을 때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합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립니다. 그려. 방법 없어. 도형 관련된 거는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최선입니다. x, y 이렇게 하자. 근데 대각선이 몇이야? 이렇게 대각선이 13이래. 13이래. 그럼 대각선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다? 13의 제곱 169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x 가로는 5 줄이고 세로는 5 늘리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거 x랜다 y지. 지워. 너무 많이 썼다. 이게 잠시만요. y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보다 10이 늘었다 그랬죠. 처음보다 10이 늘었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5 괄호 아이고 이렇게 계속 s y 플러스 5는 처음 게 몇입니까? 처음 게 xy가 되겠죠. 넓이. 그거보다 몇이 늘었다? 10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더하면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 두 식이 되겠죠. 요 두 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 자꾸 넘어가. 이 졸려. 음. 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y가 주어져 있으면 뭐 대칭형 연립방정식 뭐가 대칭일까 이거? 대칭형 연립방정식. 근데 이 부분은 뭐 반드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xy를 여기서는 x와 y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가정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x, y를 그러면은 어떤 2차 방정식? t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이 몇입니까? 6이죠. 곱이 몇입니까? 8이죠. 그러면 t 제곱 예분의 예인데 부호 바꿔서 6이니까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예분의 예인데 부호 안 바꿔서 8이죠. 플러스 8는 0 하면은 xy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뭐 전혀 다른 식이 나옵니다. 그럼 t가 2고 그럼 얘 0 되는 값이 얘 0 되는 값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 될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x, y 둘 중에 어느 게 2고 어느 게 4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x가 2라고 하면은 t는 몇이 되겠다. x가 2라고 하면 y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혹은 x가 4면 y는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건데 이건 조금 좀 신기한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 방법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하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y는 저 위에 거 이거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을 갖다가 y로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니은에 대입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가 편하냐?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뭐 특별히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네모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방법이 편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따로 불편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방법은 알아두되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잘 안 틀리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보면 얘는 옆에 거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오우 씨 하나는 합 그다음 다른 하나는 곱 이렇게 나왔었는데 114번 같은 경우는 곱한 거랑 제곱도 한 개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 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있는 식 하나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y. 지금 이 부분이 떠올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뭐가 됩니까? 얘는 10 플러스 몇이 되겠습니까? 10 플러스 6이 됩니다. 뭐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몇이 되겠다? x 플러스 y는 제곱해서 16이니까 4 또는 x 플러스 y는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xy가 몇이고 xy가 3이고 x 플러스 y가 4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x, y가 3이고 x 플러스 y가 몇인 경우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렇게 지금 갈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애초 주어진 식은 몇 개? 애초 주어진 식은 한 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식은 몇 개?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있는 것도 비슷하죠. 절대값 있는 것도 식은 한 개인데 알고 보면 두 개 막 이렇게 되죠.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직접 해야 됩니다. 노가다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방정식. 와, 여기는 뭐냐면은 부정방정식이 여러분들 일단 좀 기억합니다. 부정방정식은 자, 자체로는 근을 정할 수 이거 계속 끊기네. 그러니까 방정식 중에는 근을 정할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y는 5다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은 1이면은 x가 1이면 y는 4,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3, 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하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문자는 몇 개, 두 개, 식은 몇 개, 하나. 보통 이제 문자가 두 개면 식이 최소 몇 개는 나와줘야겠다. 두 개는 나와주겠다. 문자가 세 개면 식이 최소 몇 개 나와주겠다. 세 개는 나와주겠다.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좀 맞아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바로 근을 정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얘처럼 뭐 뭘로 근을 하느냐 나도 몰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주어지냐면은 플러스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 근데 알고 보니 뭐 이거 분수도 되고 소수도 되는데 알고 보니 x, y가 무슨 수다? 자연수다. 그러면 1 x1, y4, x2, y3, 3, 2, 4, 1 요거 가능하겠죠.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겁니다. 타협을. 자, 그러면 밑에 실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 조건. 자, 정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자가 여러 개니까 근데 식은 하나니까 딱히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인수분해는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가 됩니다. 인수분해는 필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둘 뒤에 둘 하려고 하니까 또 이건 또 안 되네.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주어진 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을 변형을 시켜라. 다시 주어진 식 자체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을 변형을 시켜라. 자,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개 묶으면은 x 괄호 y-1 이렇게 됩니다. y-1이네. 그러면 뒷부분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2면은 참 좋겠죠. 근데 지금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원래 거랑은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 그러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x 괄호 y-1 하고 마이너스 2 하고 y-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여기 y-1 공통이니까 y-1 하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하고 요거는 좀 넘기겠습니다. 1 이렇게 되겠죠. 1.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y-1과 x-2가 곱해서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가 됩니다. 근데 x, y는 무슨 수? 정수랍니다. 정수. 그러면은 요게 정수가 되려면 얘가 1일, 자, 1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때 y는 몇이 되겠다. 요때
이때 y는 몇이 되겠다. y는 2. 그 다음에 x는 몇? 3. 이렇게 하면은 2 곱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y는 몇? 0. 이때 x는 몇?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는 1.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되겠죠. 자, 이 부분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자꾸 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고등수학 초반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일 겁니다. 나중에 풀이 방법이나 이렇게 앞에 설명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 맞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이거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할 줄 아는 거 구경하는 것 뿐이지 본인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럼 그 문제 못 풉니다.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XY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인수분해입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거의 80-90% 이상이 거의 80-90%? 그러니까 오메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수분해 끼어 있고 거의 80-90% 이상이 인수분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단원에서 뭐 인수분해가 뭐 문제가 뭐 지금 뭐 예고 없이 막 나옵니다. 특정 단원 뭐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조건일 때, 정수 조건일 때 그렇고 실수 조건일 때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수분해 지금 가능한 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딱 지금 맞아 들어가죠. 뭐 얘와 얘 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몇이면 플러스 1이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몇이면 9면은 되겠죠. 근데 1하고 9하고 나면 10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식이.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몇이겠다? 0이겠다.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이제 갑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문제를 보면은 뭐 정수다, 정수다, 뭐 유리수다, 뭐 xy가 뭐 x 혹은 y 혹은 a 혹은 b 혹은 뭐 z 뭐 이런 게 정수다, 유리수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실수다 이러한 멘트가 있을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별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전에 봤지만 이거 정수 조건일 때 이렇게 되지 정수가 아니라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답을 안 나온다기보다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수일 때만 딱 하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인데 여러분들이 자 실수 조건인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실수라는 x, y, 뭐 a, b, 뭐 c 뭐 이런 게 실수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거는 실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은 실수의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수 뭐 xy, 실수 a, b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몇이겠다? 0이겠다. 이렇게 지금 바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이 표현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실수 A, B, 실수 X, 그러면 최소 값이 0이겠구나. 요 성질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요 부분 없이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자, 보겠습니다. xy가 실수라고 했죠. x 플러스 1도 당연히 얘도 무슨 수입니까? 실수입니다. y 마이너스 3도 당연히 무슨 수입니까? 실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태를 보면은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은 0이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실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려면은 둘 다 무슨 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0이 되고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겠다?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몇이 되겠다? 3이 되겠다. 이게 지금 최선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밑에 보면은 주어진 식을 뭐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은 뭐 x 1차, x 2차, x 없는 거. 그럼 이건 이제 상수항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들어가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은 실근을 갖는다. 왜 실근을 갖느냐? 실근을 갖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xy가 분명히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xy가 분명히 실수라고 얘기했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x의 값은 실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들어갔을 때 요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되냐? 크거나 같겠다라고 해서 지금 풀라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좀 복잡하죠. 요거는 솔직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풀었는데 개념 설명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위주다? 인수분해 위주다. 인수분해는 선택이다, 필수다, 무조건 필수다.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 사실 끝이 없다. 끝없이 잘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자, 인수분해는 끝없이 잘해야 되고요. 끝없이 연습해야 되고요.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빈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